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아침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밤부터는 그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부터 하늘이 흐리더니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밤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mm 미만,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경북 서부 내륙에는 내일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이번 비가 그치면 계절은 좀 더 여름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쾌청합니다. 화요일 기온 보시면 대구 8도, 안동은 6도, 포항은 9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게 시작하고요. 비의 영향으로 낮에도 기온이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13도, 안동은 10도, 포항도 1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 낮겠습니다. 한편 찬 공기의 영향으로 모레는 경북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점차 맑은 날씨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밤 비가 그치고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좀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최대 한우 사육 도시인 경주에서 소 사체를 10년 동안이나 농장 인근 야산에 불법 투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육하다 병에 걸린 소를 몰래 버려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질병에 걸렸으면 질병 검사를, 불법 투기를 했으면 투기자를 검거해야 할 행정기관조차 신고를 받고도 소 사체를 그대로 매립해 버렸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경주시 안강읍의 한 야산입니다. 산비탈 나무 덤불에 하얀 물체가 걸려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말라붙은 소가죽입니다. 바로 옆 비탈에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 까만 소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토막난 소의 사체들이 백골로 변해 있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오니 소 머리가 흙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요. 가까이 와보니 부패한 사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엔 버려진 송아지 사체는 통째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형산강으로 흐르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송아지 새끼하고 중소머리하고 내장, 껍질, 다리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라고 냄새가 너무 역겨워가지고 올렸어요. 이렇게 마을 뒷산에는 무려 10년 동안 소의 사체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치워오다 최근 투기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말겠지 이랬는데 전에는 젖소만 버렸어요. 원래는 젖소와 한우 이렇게 버리니까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지역에 소 사육 농장 500곳이 밀집해 있는데 누군가 폐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기네들이 이걸 묻으려고 하면 돈이 드니까 그 지역이나 요새 병이 많이 안 댕깁니까? 그런데 취재 결과 이곳 소 사체들이 사건 현장 1에서 2km 떨어진 국유지에 다시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죽은 소 사체에 전염병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검사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주시가 그냥 사체들은 묻어버린 겁니다. 업무를 잘 몰라서 처음에 매립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업체에 맡겨서 처리토록. 경주시는 또 동물 사체 불법 투기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이유를 묻자 경주시 관계자는 신고해도 못 잡을 것 같아 신고를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진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순자 울진군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은 연기했습니다. 지난 2021년 포항시가 시내버스 업체에게 불법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보조금을 수십억 원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사원은 포항시장에 부당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과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겠다고 밝혔고 다만 시장의 부당 지시는 없었다며 감사원의 재심의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 시내버스를 독점으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매년 적자라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2017년 80억 원이던 보조금이 2020년 260억 원을 넘겨 3배 넘게 뛰었습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2021년 보조금 산정 기준인 표준 운송 원가가 부풀려 책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년 만에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포항시가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중복 반영하고 운행 실적을 점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6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보조금 과다 지급의 배경에는 이강덕 시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담당 부서와 용역업체, 자문 변호사 모두 보조금이 과다 지급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시장이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계속 지시했다는 겁니다. 포항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신임을 배신해서 포항 시민 또 포항시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 업무상 배임이 명확하게 되는 거죠. 포항시는 중복 과다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중복 지급된 저상버스 감가상각비 등은 이미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의 부당 지시에 따른 감사원의 주의 처분은 부당 지시 사실이 없었다며 재심의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당 지시한 지시가 없었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재심의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강덕 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가 어제 울진에서 막을 내린 제61회 경북 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포항시는 육상과 복싱, 골프 등의 종목에서 의외로 선전하며 종합 점수 237.6점을 획득해 189점을 얻은 구미시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한편 포항에서는 4월 말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5월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6월 포항시민체육대회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뒤 가장 먼저 포스코가 4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일제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국민적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어제 포스코를 찾아 제3제 변제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의 일제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기금 출연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와 국가적 지원, 지역민의 협력을 받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포스코는 정권의 기업이 아니라 일제 피해자의 희생 위에 설립된 민족의 기업임을 잊지 말라.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포스코가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일제 피해자에 대한 도리도 지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포스코가 일본 제철의 주주인 만큼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제철 주주총회에 가가지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발언하기는 그냥 거꾸로 지금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급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금 그 돈을 대신 갚겠다. 이러면은요 포스코 삼류기업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30년 동안 국제사회에 호소해도 일본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의 책임감을 호소했습니다. 이 위안부 역사나 포스코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 자존심입니다. 꼭 이 문제는 사법재판소에 가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해결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2016년과 2017년에 30억 원씩 60억 원을 출연했고 지난 3월 자녀 약정액 40억 원을 자발적으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당초 오는 7월 인상 예정이던 하수도 요금을 올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요금을 동결을 결정한 상수도와 버스 요금, 쓰레기 봉투 가격에 이어 하수도 요금까지 인상 시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와 함께 개인 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151곳인 착한 가격 업소를 200곳까지 늘리고 이들 업소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기간인데요. 올 들어 술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경찰이 대구에서만 벌써 4명째입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SUV 차량 뒤로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다 몸을 가누기가 힘든 듯 주저앉습니다. 계속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잡힌 운전자, 일선 경찰서 과장급 경정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이곳 수성구 중동과 황금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1.2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수성구 청소로상 노상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번 달은 경찰이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경찰은 이 경찰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따라 추가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올 들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은 대구에서만 4명이나 됩니다. 지난 1월 서구경찰서 소속 40대 경위가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다 붙잡혔고 2월에는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사가 교각을 들이받았습니다. 대구청 기동대 소속 30대 순경도 2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모두 정직 징계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포항시가 영일만 한 연안 여객부두 조기 건설과 난방파제 2단계 축조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 울릉 노선을 취항 중인 대형 여객선 뉴시다오펄호가 영일만 국제 여객부두를 임시로 사용 중인 실정을 강조하며 여객부두 건설의 적기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영일만한 운영 안전성 확보와 태풍 발생 시 시설물 보호를 위해 난방파제 2단계 축조를 건의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주시는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같은 구조의 교량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 정자교와 동일한 구조인 알천교와 보문교를 비롯해 월송교와 전촌교 등 확장 인도교 방식으로 지어진 교량 등 12곳입니다. 경주시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거쳐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 진단과 긴급 보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학교에 배치받지 못한 초등교사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전국 공립초등교사 임용 대기자는 2,081명으로 지난해 3월 1,900여 명보다 8.7%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180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초등 임용고시 합격률도 48.6%로 9년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는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신규 임용 규모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포항 지역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가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에코프로는 3,827억 원을 들여 헝가리 공장을 짓고 오는 2025년부터 연간 10만 8천 톤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해 유럽 시장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양극재 10만 8천 톤은 전기차 약 13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며 에코프로는 국내 2차 전지 양극재 생산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유럽에 공장을 건립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수원은 어제부터 내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국제 원자력 에너지 산업전을 개최합니다.
국내외 원전 대표 기업과 협력사 등이 참여해 원전 건설과 설비, 기자재, 안전과 원전 해체 등에 대한 기술과 제품 등을 소개하고 중소기업 해외 수출 상담회와 원자력, 전력 분야 통합 채용 박람회도 열립니다. 특히 국내외 원자력 연구자 600여 명이 참가해 원전 신기술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원자력 산업국제회의가 동시에 개최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도 총 사업비 140억 원을 들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2,200여 가구에 최대 80%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수요가 많은 주택용 태양광 3kW의 경우 설치비 596만 원 가운데 자부담은 179만 원 정도입니다. 어제부터 하늘이 흐리더니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밤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대구와 경북 내륙은 5mm 미만,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경북 서부 내륙에는 내일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이번 비가 그치면 계절은 좀 더 여름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쾌청합니다. 화요일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8도, 안동은 6도, 포항은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요. 비의 영향으로 낮에도 기온은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13도, 안동 10도, 포항은 13도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곳도 있겠고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모레는 경북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조금 낮은 가운데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8도, 청도 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3도, 청도 12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8도, 김천 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1도, 김천 1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6도, 청송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 모두 1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3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기온은 점차 올라 모레부터는 좀 더 기온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